인천 시민사회 포럼이 스페이스빔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패널분들 그리고 객석에 함께 해주신 우리 각계를 대표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자리를 좀 정리하고 아직 토론자들 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행사 관련한 안내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인천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 시민연대에서 급히 좀 준비한 토론이다 보니까 사실 장소도 사실 조금 열악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하신 모든 시민 그리고 이렇게 관계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그런 조금의 불편함도 어떻게 보면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와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정이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공민의례라든가 이런 의례는 다 생략하고요. 오늘 토론 본질적인 토론 목적 자체만 달성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147차 인천 시민사회 포럼 제물포고의 송도 신도시 이전과 원도심 균형 발전의 해법은 이란 주제로 인천 시민사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하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중순경에 인천시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70년 이상 자유공원 아래 우터골에서 지역의 명문고로 이름을 드높이던 제물포고등학교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자유공원 남측에 있던 남부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진로, 교육원, 교육연수원, 생태숲 등을 운영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114만 명의 유동인구, 하루에 약 3,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은 원도심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빠져나가고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물포고등학교마저 신도시로 간다면 인천 동이천 지역은 더 상황이 악화되고 원도심 재생이라는 그런 시의 공약이나 계획 이런 것들도 다 공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 시민사회연대 정책위원회에서 급히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그리고 시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각계각층 교육계, 시민사회, 동문회, 총동문회 이런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한번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마련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패널분들께서는 각 10분씩 설명과 또는 자기 주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10분씩 다 마치고 나면
객석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시민분들께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는 그런 발언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 끝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공성 네트워크 민운기 운영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중재고총동창회 김용범 사무부총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시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취업부의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쩌면 그 반대하는 시민들 의견이 많은 그 근거지로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열띤 토론에 응해 주셔야 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말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이승우 교육협력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과 지역운동을 해오신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최길재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랫동안 학부모 운동, 교육운동을 해오신 평등교육 시절을 위한 인천 학부모회 이은주 대표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순서는 첫 번째는 그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제물포고등학교 송도 신도시 이전 계획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승우 정책교육관님 모시고 먼저 교육협력관님 모시고 먼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다거나 하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10분이요. 네. 10분간 말씀, 10분간 말씀 주시면. 저기 마이크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협력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승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0분간 지금 사회자님께서 하나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솔직히 조금 벅찬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분들께서 나중에 또 질문도 좀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발표라는 것보다는 제가 발제 형식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 또 오기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저 역시도 또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희 가족들도 인천시에서 학교를 나왔던 사람으로서 좀 궁금한 것도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 말씀도 들으면서 저도 좀 나름대로 궁금증을 좀 풀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공간에서 저는 지금 민주 시민성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후에 동구마을교육 협의회에도 이제 찾아뵙고 거기서도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 여튼간에 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소중한 시간에 자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관과 또 그 관계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에 제가 혹시나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불러주신다면 연례를 제껴두고 찾아뵙도록 한다는 약속드리면서 말씀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발제를 드린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자리에 깔아드린 자료는 굳이 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토론 중간에서 틈틈이 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발제 주제는 과연 정말로 우리 인천의 어른들이 우리 인천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우리 인천 시민들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지금 교육 불평등, 교육 공동화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10수년 동안 쓰여져 왔는데요. 과연 이 단어들이 지칭하는 어떤 개념이 과연 우리 시민사회에서 정립이 되어 있는가 라는 거를 저는 궁금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의 관점에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발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의 어른들은 정말로 우리 인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가. 저희가 이 교육복합단지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첫 계기는 역시나 인천 지역을 포괄하는 진로교육원이 인천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교육청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와중에 작년 봄에 많이 아시겠지만 인천 영종도에 기간을 유치하려고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올렸다가 도심에서 너무 거리가 멀고 또 공간이 좀 더 창의적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공고사항에 따라서 부결이 되고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를 진짜로 열 몇 군데를 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인천 전역을 많이 솔직히 뒤졌습니다. 중구도 마찬가지지만 서구, 부평, 연수구 또 이런을 이렇게 뒤지면서 했었던 결과 답을 사실 못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 문제, 또 그린벨트 문제, 그리고 땅값 문제,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접근성 거리 문제 그런 와중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됐고요. 제가 교육복합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바로 진로교육원입니다. 그런데 이 진로교육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교육감님께서 이제 조성훈 교육감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어떤 언론 혹은 어떤 시민들도 왜 이 진로교육원이 인천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진로교육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왜 필요한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분도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고 그 어느 분도 교육청에 문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을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1, 2학년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그 경험은 실제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의 어른들이 생각만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모르시는 부분이 많았던 건 아닌가라는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던 우리 어른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가야 될 10대, 20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잘 좀 모르실 수밖에 없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발전시켜 줄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적어도 인천 지역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고 저희들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나 교육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 자체가 인천에서 자라나고 있는 한 31만 3천여 명 되는 학생들이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서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그 앞으로의 교육과정 변화, 그리고 미래사회 변화, 그리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금의 지식이라도 갖고 대응을 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든 아니면 꼭 굳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자기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교육청 관련 자료를 이제 갖고 와서 저도 곰곰이 보고 있는데 이 자료 제목은 학업 중단 학생입니다. 학업 중단 학생이라고 하면 초, 중,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이탈을 하는 그런 청소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 선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2018년에 공교육으로 들어왔다가 학교를 벗어나는 학생들이 2,434명이었고 2019년에 이러한 과정으로 학교를 벗어난 학생이 2,689명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000에서 2,500명의 우리 인천 아이들이 공교육으로 들어왔다가 그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이탈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청소년들을 법정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2,500명 이상들이 매년 쏟아지는 상황에서 인천교육과 인천시 지자체 혹은 군구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공교육 이외의 공간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인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에 이제 저희가 명시도 되어 있지만 이 진로 교육원은 단순하게 진로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교육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육 불평등이라는 말씀의 그 정의를 조금은 한번 시민사회분들과 한번 규정해보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평등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부족하든가 뭐 기회가 박탈된다든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든가 뭔가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차원에서의 우리가 불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학교와 학교의 이전과 이 교육의 불평등이 과연 상관관계가 1대1로 매칭될 만큼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많이 혼용되어 왔던 것도 저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토론 중에 나누고 싶고요. 역시나 또 한 가지는 재물포고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재물포고의 전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과연 또 재물포고의 전통은 어떻게 정의할 건가? 무엇이 전통이고 이 전통을 살린다는 게 인천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과 도움이 되는가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의 관점에서 원더심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학교를 언제까지나 이 고립된 섬으로 놔두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은 지금의 그 현실처럼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교과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학생들이 거기서 내신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도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학교를 인천 지역사회가 끝까지 10년, 20년 동안 껴안고 지켜보면서만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적인 선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서 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진로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한 진로,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 불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세 번째 교육의 관점에서 원더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발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녁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고 또 각계의 의견을 골고루 듣는다는 게 오늘 목적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토론 중에 또 이렇게 답변하실 얘기들이나 이런 것도 많을 테니까 그때 더 못한 부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최길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재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동부대책위원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방문여중여고 이전 반대 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째 교육운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창현 교육감님과 도성교육감님 인수위원을 다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건 나름대로 좀 인천의 현실에 대한 거는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또 교육학 박사도 과정을 수료하고 있어서 이론이나 내용적인 것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는 익히 알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근본이 좀 잘못됐는데 이분들은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묶어서 오해와 왜곡 그리고 이기심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보통 2,100명에서 420명으로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인천 토박이다 보니까 동인천 중학교를 나왔는데 493명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확인하면. 근데 옛날에는 3,000명이 넘었어요. 바글바글 많이 돗대기 시작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랬죠, 우리는. 근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2,100명이었던 재고 학생들이 420명으로 줄은 것과 한 거의 25% 정도로 줄었죠. 4분의 1로. 1970년대 초반에 신생아 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 정도 됐어요. 근데 2020년이 20몇 만이었더라? 30만이 안 되고 27만인가? 8만 이 정도였습니다. 딱 4분의 1로 줄었어요. 재고가 준 거나 전국의 인구가 감소한 거나 퍼센트가 똑같습니다. 재고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기사에서 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줄었다. 그거 왜곡이거든요. 근데 그건 왜곡이라기보다 아직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OECD 기준 지금 2018년도 통계를 해서 지금 OECD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나라는 26.7명이고 고등학교나 이런 학생 숫자 땅 평균이 OECD는 고등학생은 좀 많더라고 해도 22명인가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얼마 전부터 한 10년 이내에 계속 얘기한 거는 학급당 학생들이 한 20명이면 OECD 기준에 맞고 정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나? 막 이랬는데 재고가 그 정도 인원이 된 거예요. 축하할 일이죠. 이걸 왜 사람이 줄었다고 난리를 치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그 정도로 학생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학교 망한다고. 절대 안 망하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를 계속 소문으로 양산하고 불필요한 걱정들을 쌓아나가는 이런 여론의 정체는 뭘까? 또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또 제물포고등학교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교육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원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2011년도부터 4년간 제물포고등학교 포함한 12개 학교가 4년간 160억을 지원받았어요. 학력 향상 선도학교라고 해서 한 학교당 거의 4억 원씩 4년간 줬단 말이죠. 게다가 재고는 원도심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외에 원도심 특별 지원 예산들을 계속 받았던 학교입니다. 학교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시죠. 대학은 많이 안 가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아셔야죠.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먼저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다 빼갔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일반고는 이미 성적 상위에 있는 애들이 없어요. 중학교 때 올라오지 못합니다. 대부분. 특별히 자기가 일반고 갈래? 이런 학생들이 아니면 못 갔어요.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똑같이 경쟁해서 대학을 가는 진학률을 따진다?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상하게 서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2001년도에 남한산 초등학교가 26명의 학생으로 시작해서 지금 106명으로 늘었어요. 이게 혁신학교거든요. 도성원 교육감이 공약사항을 해서 작년까지 90개 학교 이상 만든 게 혁신학교입니다. 왜 재고는 못 만듭니까? 정말 열정 있는 선생님들이 가셔서 재고를 변화시키고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했다면 지금 이랬을까? 아마 도성원 교육감이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드립니다. 전고등학교 혁신학교 만드세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불쾌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국회나 행정기관, 공공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가 공청회예요. 재고가 벌써 3번째인데 이게 이 정도면 중대한 사안이면 공청회를 했어야죠.
묻고 그랬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인천시 교육청의 계획은 설명회래요. 설명회는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니들은 여기까지 알아서 들어. 이런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공청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근데 기사에는 작년부터 재고동창회하는 얘기를 하셨대요. 몹시 서운합니다. 이런 건. 그리고 기사가 작년 2020년 9월 3일에 나온 기사인데 2016년에 폐교하겠다고 인천교육청이 똑같이 했던 용종초등학교 미추홀고 있는 건데요. 이 학교가 폐교 위기여서 막 그때도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이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서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 수도 늘어나고 사랑받는 마을 학교가 되었다라고 교육청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여기 사건의 건별로 말씀들이 많이 다르시고 적정 규모 학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일정한 정도 학교의 규모를 교육부가 지정해 준 건데 이게 옛날부터 있다가 2010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좀 더 세게. 그래서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는 300명 이하가 적정 규모가 부족하니까 이런 학교들은 통폐합시키거나 이전하거나 이래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이 적정 학생 수를 바꿨어요. 450명에서 1260명? 아니 기준이 이런 게 어딨어요. 중간에 다 어쩌라고. 왜 그러냐 봤을 때 이 450명이 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고가 딱 곱이 미비하잖아요. 나머지 학교들은 좀 그게 아니고. 그래서 동안중학교는 160명인데 지금은 230명입니다. 도성교육감이 전에 교장을 했던 학교인데 혁신학교가 되고 주변에 마을교육 공동체 하면서 그것이 학생들이 거기로 가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최근에는 2년 동안은 몇 명씩은 줄었어요. 전체적인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14만 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중구 사업이나 운동을 하고 그랬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보도자료를 냈더니 다시 별도의 사업 계획을 내셨어요. 그 중에 87만 명이 파주 지혜숲을 모방한 인천 지혜숲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루에 2,000 몇백 명이 와서 87만 명을 채운대요. 어느 도서관을 자유공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거기 갑니까? 파주는 파주 특성이 있어 만든 건데 그걸 배겨가지고 여기다가 떼웠다는 것도 굉장히 좀 불쾌해요. 게다가 많은 기관들이 온다 한들 이미 코로나 시대에 얼마만큼 대면을 하고 기관 방문을 합니까? 인터넷이나 온라인 이후로 다 바뀌었고 재물포고등학교 주변 분들한테는 꼭 이런 거 그 주변 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재고동문에도 나오시긴 했지만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정말 고통받습니다. 벨소리, 아이들 소리, 날아오는 공, 게다가 뭐 졸업식 할 때 얼마 사람 많고 주변에 맨날 담배 꽁초 있고 그걸 70년을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 애들 교육 잘하라고. 그래서 동문회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100억이나 이런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하시려면 지금 있는 학교와 지금 있는 주변 주민들한테 해서 좋은 동네 만들고 그래서 재고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부지원청 갈 곳 없다 그러잖아요. 선인재단 찾아보시고 진로교육원 능호대 중학교가 2년 뒤에는 해경과의 MOU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비어요. 이미 해양경찰서는 속으로 이전 계획 다 세우고 건물 수립 중입니다. 비는 공간이 있어요. 없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그래야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나왔나 빤히 나올 것 같은 예상들이고 만발인데 굳이 도교육감이 하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추측들도 많이 하고 하십니다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시 모든 거를 원점으로 돌려서 공청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며칠 전에 들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중구 주민이 저한테 야 진보교육감이라 뽑아줬더니 이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서 뭐 그분이 진보가 아닌가 보죠 이랬거든요. 지금 같은 행태로 계속 가시면은 우리가 지지하고 우리가 염원했던 이런 혁신교육 이런 방향은 너무 멀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시는 거라는 걸 정말 엄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진보 교육감, 경선위원장 이런 그 역할도 하시고 하면서 그만큼의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대도 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실 그 먼저 발제해 주신 이승우 교육협력관님의 내용을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 말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많지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은주 대표님, 네,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 저는 현등균 실현의 인천 학부모의 공동대표고요. 이은주라고 합니다. 여기 그 10년 된 정책위원회 구 멤버인데요.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고 그래도 항상 마음은 함께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밖에 여기 앉으신 분들이 또 자기 위치나 또 조건이나 아니면 활동의 경험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아마 이제 토론이나 이제 그 논거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재물포 이전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그 교육청 발표 이후 이제 그 각자의 생각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판단 그리고 이제 근거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부딪히고 대립하고 이러면서 갈등의 소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게 어떻게 조금은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입장에서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이제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시민사회나 또 의원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문회도 나오셨는데 저는 그냥 그 우리가 학교의 3주체, 4주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재물포고에 있는 그걸 다니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보내는 교사나 또 학부모나 학생들의 고민도 이제 앞으로 더 구체화되거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체들의 또 고민과 생각들을 한 번쯤은 더 살펴보고 또 그것들을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재물포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파가 커져서 대학교도 이제 지방대학교도 이제 학생 미달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명 대학들도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계속 미달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서 출발한 그 저출산의 문제, 그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은 학력 아동들로 이제 나타나서 줄어들고 그것이 계속 이제 예측되어 왔던 것들인데 지금도 이제 그것들이 조금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재물포고의 지금 그 상황은 건너뛰겠습니다. 다 신문 보도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제 여기 그 재물포고 인정 문제 관련해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되게 있고 이제 또 많기도 하고 실제로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계량화하고 수량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지만 그거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학교나 그리고 이제 이 배치 문제 관련해서도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령아동 감소 문제인데 지금은 저는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동네 이런 거는 물론 이제 주로 교육과 환경 주거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일자리나 주거 환경을 비롯한 교육 문제일 거예요. 학부모들의 제일 관심사는. 그랬을 때 그 교육은 물론 이제 명문학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학교를 많이 선호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얼마나 대학을 보내는가 이런 것도 관심사일 수 있지만 요즘은 가능하면 가까운 곳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그런 동네를 이제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중부 동구가 되게 이제 원도심 납부돼 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역 사회만의 문제가 일단 아니라, 그러면 인천시의 원도심의 정책, 그리고 시의회의 고민, 그리고 교육청에 그러면 그 학교와 관련된 그런 교육 정책들이 이제는 좀 모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각기 따로 놀고 조금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도심에 납부된 지역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게 교육 문제를 비롯한 같이 그런 한 곳의 정점을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자리나 주거환경 문제인데, 일자리 되기 지금 어렵잖아요. 주거환경이 지금 납부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변의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일걸요. 삶과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 있는 것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남아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재물포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이전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이게 어떤 찬반의 논리냐를 떠나서, 그러면 이 중부 동구의 재물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거냐,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단은 이제 학생 수, 이제 코로나19 상황 우리가 새롭게 지금 이렇게 겪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그런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대면 이런 관계 속에서 더 그만큼 아이들의 케어 문제나 이런 이제 그 것들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생 수도 이제는 더 적으면 적어야 되는 거지 많아질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 수에 맞는 교사나, 그리고 그 지역의 아동들을, 학생들을 책임질 그런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함께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그리고 각 구에 뭐 이제 자치센터 적게 내려가면 돈값이 내려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또 인천교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신도시는 계속 과밀학급이 돼요. 이사를 가고 모이니까 많게 되고, 또 원도시도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교육부의 정책은 이거를 그냥 지어주고 또 있게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한 곳은 없애면 다른 곳에 또 지어주는, 이런 게 교육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한 이제 이런 학생 수 감소 문제나, 아까 이제 교육 불평등이나, 그리고 이제 원도시 공동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재물포 참관 입장을 떠나서,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계속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들을 앞으로 어떠한 해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논의해 들어갈 건지, 그런 과정과, 그리고 이 공론화 과정, 그리고 입장들을 모으는 과정들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이은주 대표님께서 열띤 토론해 주셨습니다. 이게 재물포고등학교 한 학교의 이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인천, 그러니까 중구 동구 지역의 원도심 재생에 대한 문제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어떤 머리를 맞대고 원도심 재생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학생 수 중심이 아니라 학급 수 기준의 교육 자원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어서 우리 그 민웅기 대표님께서 인천도시 공공성 네트워크 민웅기 운영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장관은 민웅기입니다. 인천 도시공공성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고, 여기 인천문화양기장 관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아까 토론자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고, 1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10년 전과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10년 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이제 이번에 교육 복합단지를 거기다가 대체
그 기간을 거기다 유치하겠다 이런 게 조금은 차이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근본적인 그 해결책 내지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은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발표가 진짜 느닷없이 물론 뭐 내부에서는 이제 뭐 각자의 논의가 있었겠지만 이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느닷없이 이거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들어가 보니까 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근본적인 어떤 그 철학의 문제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그냥 수치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몇 명이 그러니까 뭐 유입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인구가 몇 명이고 뭐 자꾸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방문하면 그럼 여기가 살아나는 건가? 이런 또 궁금증을 의문을 또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마저도 오늘 그 최결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 자체도 오해와 왜곡이 또 있다라는 거 이걸 또 새삼 좀 확인하는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육과 관련된 가치와 철학, 비전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답답한 입장이고요. 과연 무엇을 위한 이전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 단지인지 약간 뭐 말씀은 좀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 학교도 있고 그 좋은 시설들도 같이 좀 있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같이 있으면서 꼭 내보내고 이거를 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기령이 교장 선생님 얘기 나와요. 무감독 시험.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어쨌든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이 자기 양심에 맞춰서 자기 그 실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양심과 인성 중심, 뭐 사람 중심,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교육 철학 이것의 어떤 상징적인 그 제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뭐 그것과 더불어서 어쨌든 그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특히 이제 뭐 서울대 몇 명을 보냈느냐 이제 과거 그 시험 그 제도였을 때 어쨌든 뭐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했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게 과연 이 명문고라는 거 이거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좀 호구적인 욕망 아닐까 싶고 이런 이데올로기에서도 이제 저희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유명대학 보내야지만이 명문고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동문회 그 제고 동문회에서 총동문회에서도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욕망이 좀 강하게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과 이렇게 인성을 중시하는 어떤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명문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돈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그 배치가 되는 상호 모순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전에도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뭐 전반적인 그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어떻게 좀 잘 키울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 대학을 이제 혁신학교 이런 것들도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교육 환경이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뭐 발명학급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학원 가서 얼마나 많이 형성돼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또 다른 관점에서 과연 저는 송도 신도시가 교육 환경 쪽에서 괜찮은 곳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파트 흑열차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과연 뭐를 배울 수 있을까? 그냥 국영수 공부 잘하려면 거기서 있으면 뭐 나름 적응 보겠지만 그 외적인 거를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원도심 자꾸 저는 이곳을 자꾸 노후화됐다 낙후되었다 이런 표현만을 쓰는 게 저는 아주 불만스럽고 아주 불쾌합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왜 그걸로만 노후로만
마을과 도시를 판단하려 하는가? 저는 그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곳에는 뭐 비록 이제 뭐 좀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지만 뭐 오래됐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이 곳에는 우리 인천이 그 지나온 그 역사, 문화, 공동체 이런 관련된 자산, 스토리 또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이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또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살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육 자산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 다양성이 중시되는 이 사회에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뭐 그냥 단 한 가지 그냥 예로 최근에 개봉을 했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천 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백승기 감독. 저기 포서동 출신입니다. 지금도 집이 거기고요. 거기 부모님이 거기 슈퍼운영 계세요. 거기서 그 자라면서 거기서 받은 여러 가지 영감들 이런 걸 가지고 영화 만들어요. 되게 재밌고 인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네임터이자 모두가 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의 그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좀 살펴보면 뭐 도시 균형 발전이라는 오늘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지지만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균형 발전, 어떤 수치적인 균형 여기에만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아닌가? 원도심과 신도시 분명히 다른데 그런 그 다른 관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는데 물리적인, 수치적인 이런 쪽의 균형으로만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